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전복 소비가 줄면서 양식 어가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어민들이 파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현대사모중공업 대불 3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40대 노동자가 작업을 하다 숨졌습니다. 노동부가 긴급조사에 나섰습니다.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소방 안전점검이 인력 부족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실 운영 등으로 비판을 받아왔던 전남 도립대가 다양한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올해 전복 소비가 줄면서 전복 양식 어가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어민들이 파산 위기를 맞고 있는데 전복 주산지 완도 지역에는 9월 위기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남 땅끝에서 여객선으로 30분 거리에 있는 완도군 노하도. 전복의 섬으로 불리는 노하도는 예년 같으면 전복 출하 작업으로 분주할 시기지만 올해는 한산합니다. 양식장 관리선들은 항구에 묶였고 전복 작업장도 멈췄습니다. 바다로 나가봤습니다. 노화 보길도 해상에 펼쳐진 전복 양식장은 3,093헥타르, 축구장 3,700개 면적입니다. 완도군 노하도 해상의 전복 가두리 양식장입니다. 평소 같으면 모두 출하되고 텅 비었어야 될 가두리들이 모두 가득 차 있습니다. 대부분 1kg에 10개 미만인 이른바 대복들로 지난해보다 가격이 50% 하락했는데도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유독이 더 출하량이 감소되고 어민들이 아주 시름이 좀 높습니다. 생산비조차 나오지 않는 가격도 문제지만 작년 같은 기간보다 매출이 40% 수준으로 떨어져 소비가 줄어든 점이 더 큰 문제입니다. 전복은 비싼 식재료라는 인식이 강해 고물가 시대 소비자들의 지갑이 닫히면서 전복 재고가 쌓이는 겁니다. 전복 소비가 급감하면서 어가들의 경영난이 심각합니다. 특히 전복 호황기에 귀촌한 5년차 미만 젊은 어민들의 파산 신청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노하도에서만 20명이 파산 신청을 했는데 7명이 개인회생 절차를 밟게 됐고 대기자만 500명이 달할 것이라는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빚으로 했던 분들은 뭐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나가야 되는 그런 지금 시기가 도래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더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문제는 고수온에 이어 적조 발생 우려가 높은 다음 달입니다. 추석 특수에 한가닥 기대를 걸고 있지만 일회성 판매 행사보다는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전라남도가 최근 전복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 어가를 위해 전복 수출업대 해외 판촉 지원 사업에 나섭니다. 지원 대상은 전복과 전복 가공식품을 수출하는 해외 상설 판매장 운영사나 도내 전복 수출입 기업으로 기업당 최대 3천만 원의 판촉 행사 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전남에서는 전체 생산량의 약 10%인 2,135톤의 전복을 일본과 미국 등에 수출했습니다. 목포경찰서가 오토바이와 전동 킥보드,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경찰은 목포시를 3개 권역으로 구분해 배달 시간대와 통행이 많은 시간대 경찰력을 집중 배치해 주요 교차로와 골목길에서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단속 대상은 전동 킥보드 2인 이상 탑승과 무면허 운전, 신호 위반 등입니다. 현대사모중공업 대불 3공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입사한 지 10여일밖에 되지 않은 노동자였는데요. 노동부가 긴급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대불 산단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불 산단에 위치한 현대 사모중공업 대불 제3공장. 지난 15일 오후 3시 40분쯤 40대 노동자가 작업을 하다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사고를 당한 노동자는 중국 국적의 하청업체 소속으로 입사한 지 10여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사고 당시 이 노동자는 용접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탱크 입구를 임시로 막은 두께 1cm의 철판이 1.3m 높이에서 떨어졌고 얼굴과 어깨, 다리 등을 다쳤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해당 사업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무중공업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현대 사무중공업은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사장명의 담화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대불산단에서는 4명의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불법 하도급 등 조선업체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전 부분과 이런 노동자들의 인권, 노동자들의 안전 이거는 매우 열악하고 어디서부터 이것을 실타리를 풀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다. 전남 산업 현장에서 각종 사고가 잇따르자 적색 경보까지 발령됐지만 여전히 노동자들의 안전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숙박업소나 극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에서 불이 날 경우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법령상 문제와 인력 부족 때문에 실효성 있는 소방 안전점검이 사실상 어렵다고 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주민 신고 포상제를 운영했지만 무관심 속에 신고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순천소방서가 순천의 한 마트에 소방 안전점검에 나섰습니다. 신속한 화재 대피를 위해 소방법상 비상구에는 어떠한 물건도 두면 안 됩니다. 하지만 마트 창고의 화재 대피용 비상구 앞엔 물건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점검원들은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예비 전원 배터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예비 전원이 작동하지 않으면 정전 시 화재 감지 설비가 먹통이 될 수 있습니다. 예비 전원 이상이 뜨죠. 네. 이게 배터리가 지금 전압이 낮으니까 네. 배터리 건 교체하면 될 것 같고. 네. 소방당국은 매년 다중이용 시설을 다니며 소방시설이 제대로 설치돼 작동하고 있는지, 화재 대피로를 확보했는지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마트, 극장, 숙박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순천만 해도 단 4명의 화재 안전 조사 직원이 다중이용 시설 6천여 곳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현행법상 소방 안전 점검을 하기 전 이 사실을 건물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야 하기 때문에 소방당국 주관의 조사와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22년 전라남도는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이 소방 불법 행위를 발견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대피로를 알리는 계단의 유도등도 원래는 24시간 켜져 있어야 하지만 이렇게 꺼져 있을 경우엔 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전남도 소방본부에는 단 한 건도 시민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안전을 위해 시민들의 신고와 도움이 절실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통보를 하게 되면은 비상구나 피난 통로에 물건을 정리를 하기 때문에 효과가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우려되는 피해만큼이나 철저한 사전 점검과 예방이 필요한 다중이용 시설 화재. 법령과 인력이라는 난점 속에 시민들의 무관심까지 겹치면서 화재 안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경기 침체와 소비 패턴 변화의 여파로 광주 도심에서 빈 상가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도심의 소규모 상가일수록 타격이 큰데 임대료 하락 추세가 이어지면서 투자 수익률 역시 0%대로 금융권 대출 이자도 감당 못하고 있습니다. 한신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대학교 후문 상가 밀집 지역입니다. 한때 광주 청소년들의 핫플레이스였지만 지금은 손님이 크게 줄면서 횡한이 쇠락의 길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한 집 건너 한 집은 임대 표지가 나붙어 있고 예전에 보기 힘들었던 1층은 물론 심지어는 4층 건물 전체가 통째로 비어 있기도 합니다. 상권이 죽어간다는 느낌,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이죠. 공실 쪽이 거의 술집들이에요. 보시면 첨단, 창문 이런 쪽이 번화가가 많이 생기고 하니까. 이렇게 광주 주요 상권의 공실률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 광주 소규모 상가의 공실률은 8.7%. 코로나19 초창기였던 지난 2020년에도 5.15%에 그쳤는데 지난해 5.85%까지 오르고 올 들어서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50% 이상 높아진 건데 이 같은 공실률은 전국 평균 6.9%보다도 1.8%포인트 높은 것입니다.
특히 소규모 상가들이 밀집한 광주 금남로와 충장로는 14%를 넘어섰고 전남대 인근 상권은 23.1%까지 치솟았습니다. 업종 변경을 통해서 활로를 모색해보기도 하지만 인테리어 비용 등 돈은 돈대로 들고 영업은 잘 될지 불안감이 앞서기도 합니다. 코로나 때보다 더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작년보다. 작년 거리두기 있을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저도 다른 동네로 가볼까 지금 상권 변화와 경기 침체, 소비 패턴의 변화가 겹치면서 비롯된 건데 이렇게 문을 닫는 소규모 상가가 늘면서 투자 수익률 역시 현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광주 소규모 점포의 투자 수익률은 지난해 1.45%에서 올해는 0.39%까지 하락했는데 이는 금리 인상으로 받은 임대료로 금융권에서 받은 대출 이자도 못 낸다는 겁니다. 점포가 안 나가니 임대료를 내리고 그래서 또 낮은 투자 수익률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상가들은 특히 대형 복합 쇼핑몰 입점 경쟁으로 인해서 크고 목 좋은 곳만 잘 나가고 그렇지 못한 곳은 나락의 길로 떨어지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고착화되지 않을까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이건희 컬렉션 한국근현대 미술특별전이 전남도립미술관에서 10월 말까지 열립니다. 이번 전시는 2년 전보다 작품 수가 3배 늘었는데요. 김한기, 청경자, 이중섭 등 거장들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휜 물감으로 그려낸 소 한 마리. 굵은 골격과 근육이 드러난 휜소가 돌진하듯 생생합니다. 이중섭 작가의 대표 작품으로 일제강점기 격변의 시기를 들소처럼 밀고 나가자는 염원이 느껴집니다. 고흥 출신 천경자 작가의 만선. 항구로 들어온 배 한 척에 형형색색 물고기가 그득합니다. 어린 시절 보고 느낀 만선의 기쁨을 신비롭고 화려하게 풀어냈습니다. 전남 도립미술관에서 2년 만에 다시 열린 이건희 컬렉션 조우. 서민의 삶을 그린 민족화가 박수근, 신안에서 태어난 추상화의 대가 김한기까지 거장의 작품 60여 점이 전시됩니다. 미술이 아직 낯선 아이부터 어떤 것들이 좀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유영국 작가의 작품이라는 작품이요. 그냥 다른 고급스러운 작품보다는 뭔가 더 평범하고 단순해서 뭔가 더 기억이 더 많이 남았어요. 정갈이 걸린 작품 하나하나를 관객은 다채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해석합니다. 청경자 화가님 작품이 되게 색상이 다채롭고 그리고 덧칠을 해서 질감을 표현한 게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전시장 곳곳에서 그림뿐 아니라 창작의 고통과 희열을 담은 작가의 말과 기록까지 풍성히 만날 수 있습니다. 이건희 컬렉션 한국근현대 미술 특별전 같은 경우면 작가의 낭만적인 말과 글에서 발췌한 주제로서 그걸 그림과 함께 두어 보는 것이 컨셉입니다. 관객을 위한 한국미술사 특별 강연도 4차례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 전시보다 작품 수가 3배 늘면서 관객은 이전 기록인 2만 8천 명을 뛰어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장들의 작품을 한데 모은 이번 전시는 오는 10월 29일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전남도립대학교는 부실 운영 등으로 그동안 강력한 혁신 요구를 받아왔는데요. 뉴스와 인물, 오늘 이 시간에는 이달 초 전남도립대 제10대 총장에 취임한 조명래 신임 총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20년 넘게 전남도립대 교수로 재직해 오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총장 취임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대학 공채 1기로 임용되어 25년의 역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의 대내 환경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총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더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호남 유일의 공립대학으로 김영록 도지사님의 교육 철학을 받들어 지속 가능한 대학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장 취임 전이긴 하지만요. 지난 5월 도립대가 강력한 권한을 가졌던 교수회를 폐지하겠다고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우리 대학은 지난 5월 10일 고등교육법에 설치 근거 없는 교수회를 전면 폐지하였습니다. 대학의 학칙 등 주요 의사결정 문제를
교수 집단으로만 구성된 교수회에서 최종 심의, 의결하는 것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대학 거버넌스 체계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의 주요한 의사결정은 대학의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대학 평의회를 통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며 민주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네, 전남도립대가 그동안 부실 운영으로 비판받아왔던 걸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요. 학교 운영 어떻게 바꿔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우리 대학은 지난 2021년 교육부의 일반 재정 지원 사업에 선정되지 못하면서 외부로부터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 10개월간 우리 대학은 도와 도의회와 함께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하였습니다. 저는 이 혁신한 결과를 지난 5월 지사님과 도의회에 보고하였고 중단하는 혁신을 다짐하였습니다. 또한 전라남도 전문 산업 인력을 양성하는 평생 직업교육 대학을 비전으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대학의 미래를 설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글로컬 대학 선정을 앞두고 순천대나 목포대와 통합 논의나 제안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네, 최근 대학 생태계는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방대학의 지속 가능을 위한 최고의 아젠다는 대학의 내부의 벽 허물기입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순천대와 목포대와의 화학적, 물리적 융합을 논의해왔고 지난 6월 글로컬 30과 라이지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대학의 행정적 지원이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됨에 따라 대학 통합 논의는 전라남도, 순천대, 목포대 그리고 우리 대학이 함께 진지하게 고민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남도립대 발전을 위해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죠. 우리 대학은 로컬 비즈니스 학부, 전남 산업학부, 미래 산업학부, 한국 전통문화 학부, 혁신융합 학부 등 5개 분야로 특성화하고 중장기 발전 교육의 4대 전략 과제를 지역 기반 교육 혁신, 지역 대학 산업, 협력 관계 확립, 학생 선고를 위한 지원 강화, 그리고 지속 가능한 대학 경영 확립으로 삼고 전라남도 전문 산업 인력을 양성하는 평생 직업교육 대학의 비전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명래 전남도립대 신임 총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8시쯤 무안군 삼양읍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3시간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이 모두 탔으며 소방당국은 부주의로 인해 불이 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5.18 공법 3단체 모두가 5.18 민중항쟁 기념행사위원회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광주시민사회 노동단체가 참여하는 행사위는 앞서 지역민 동의 없는 특전사 동지회 초청 행사를 강행한 5.18 부상자회와 공로자회를 행사위원장단 자격에서 제명했고 두 공법단체도 탈퇴를 결정했습니다. 최근 유족회도 행사위 탈퇴 공문을 보냈고 5.18 기념재단도 공법 3단체의 행사위 복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행사위 탈퇴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추석 명절 앞두고 해양수산부가 선원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3년간 임금을 체불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임금 지급 여부를 파악하고 체불임금 청산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해수부는 임금을 받지 못한 선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내년 8월부터 임금 체불 선주의 경우 명단이 공개될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도 폭염이 이어집니다. 목포와 신안의 낮 기온 33도, 한평은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습도가 높아 실제 기온보다 더 더운 만큼 격렬한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 구름 많겠고요. 곳곳으로 오후에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전남에 내리는 양은 5에서 40mm가 되겠고요. 곳에 따라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요란하게 내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인 지금 목포를 비롯해 열대야를 보이는 곳이 있고요. 낮 기온은 목포와 무안, 영암이 33도, 한평이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해안 지역은 진도와 강진 등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2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흑산도, 홍도, 최서남단, 가거도의 낮 기온은 30도 보이겠습니다. 물결은 잔잔하겠습니다. 해상의 물결은 잔잔하겠습니다. 다만 서해 남부와 남해서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후 5시 17분입니다. 내일 새벽 전남 서해안에 비가 시작되겠고요. 내일 오전에 전남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주 주중에는 비와 소나기 소식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이슨의 첫 물청소 헤드. 물기와 찌든 때를 닦아내고 닦아낸 오염물질을 회전할 때마다 분리해 깔끔하게 청소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깨끗한 물로 깔끔한 마무리. 임플란트. 치아와 잇몸의 상태는 사람마다 다 다른데 환자가 더 잘할까? 의사가 더 잘할까? 당신의 치과 의사는 안다. 덴튜. 임플란트 후 잇몸 관리 어렵다면 좋은 해결책을 알려드리죠. 검가드. 잇몸 염증 및 치주 질환 예방까지 뽑고 올리고 따르고 30초씩 임플란트 후엔 잇몸 관리하세요. 잇몸 가드. 검가드. 민준아, 우리 집 TV 속에 사람이 살고 있나 봐. 엄마만 있을 땐 엄마가 가고 싶은 유럽 여행 콘텐츠가. 여기까지 봤지. 진짜네? 아빠만 있을 땐 아빠가 좋아하는 드라마가. 내가 오면 가장 좋아하는 직구가 나오잖아. AI2 미디어.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알아보고 맞춰주는 초개인화 AI 미디어. AI BTV가 우리 집에 산다. SK 브로드밴드. 모든 문제는 장에서 비롯된다. 히포크라테스. 그래서 락토핏을 먹습니다. 장 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빨래를 빽빽하게 널면 냄새나. 넓게 널면 자리가 없네. 다운이 실내 건조 플러스. 빽빽하게 빽빽하게 널어도 햇볕에 말린 듯 상쾌하게. 다운이 실내 건조 플러스. 인크레더블 캐스퍼. 다이슨의 첫 물청소 헤드. 물기와 찌든 때를 닦아내고 닦아낸 오염물질을 회전할 때마다 분리해 깔끔하게 청소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깨끗한 물로 깔끔한 마무리.